네, 25년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1월 달이 15일이나 지났어요. 아,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소중한 시간을. 아, 야, 하루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침에 너무 할 것도 많고, 막 이거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알차게 할지를 진짜 고민하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루틴들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막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나.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고3 때는 이런 생각 없었는데. 주구장창 공부만 하면 됐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시간이 참 귀중하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효율적으로 참 많이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새로운 5장, 새로운 부의 법칙, 더 많이, 더 빨리, 더 똑똑하게 부를 만드는 거. 더 많이, 더 빨리, 더 똑똑하게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맞죠? 4년 네. 안에 꼭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부를 불러오는 공식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비전, 가치, 그 다음에 핵심 결과 영을 영역, 다르게 해라. 그 다음에 소득 창출 업무, 핵심 성과지표 이렇게 6가지 요거를 론모어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지 물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똑똑하게 물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있다는데 그거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비전. 지금 제가 경영 그거 뭐지 책도 막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나의 사명이 뭔지, 나의 비전이 뭔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라거든요. 그래서 막 문장을 막, 단어들을 막 줘요. 막 24가지 뭐 책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막 고르라 하잖아요. 그래서 뭐 5가지를 압축시키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거를 가지고 제가 사명문이랑 비전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계속 아침마다 본단 말이에요. 내가 적어 놨는 걸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가진 그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3개월, 뭐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이제 바꿔. 왜 성장할 거니까. 지금은 내가 이시 0인 상태고 1인 상태이지만 내가 지나고 나서 성장을 할 거잖아요. 그 비전문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대요. 그러니까 책에서도 그러고 보면 그거를 계속 관찰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의 비전이 이렇지만 나중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고 가치라는 부분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상품을 팔 때 가치를 둬라. 그게 돈의 가치든 뭐 내가 그 감정의 가치든 시간의 가치든 어떤 나의 뭐지 내가 녹아 있는 내 가치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를 담아서 상품화해라 하면서 우리 마케팅 수업할 때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상희 대표님도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 하면서 거기 보면 185페이지에 보면 이상적인 미래를 만드는 방법 이러면서 물음이 또 막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질문이 또 막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또 보면서 또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근데 답이 저는 다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답이 보면 대부분 시간은 무슨 일을 하면서 보내나 뭐 이거 다 거의 답이 다 비슷하게 나오고 나는 답이 다 왜 나는 똑같지 이러면서 그 대표님들 의견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답이 다 똑같은지 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뭔지 내가 지금 뭘 하면서 보내는지 대부분의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는지 거의 대부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187페이지 또 나오잖아요. 당신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물음을 또 이게 쭉 읽어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핵심 결과 영역, 그 다음에 소득 상출 업무, 그 다음에 핵심 성과 지표 뭐 이런 거를 쭉 읽으면서 내가 이 비전과 사명과 가치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저는 시작을 한 부분이니까 쭉 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동시에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성과 지표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아직 확실히 상이 안 떠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이고 내가
여기서 세 가지라든지 일곱 가지 핵심 결과 영역을 짜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또다시 결과 영역을 여러 개를 나누어 보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롬모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한번 짜봐야겠다. 그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목표점을 가지고 내가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가진 비전이라든지 가치, 그다음에 사명, 요런 게 명확하게 조금 되어져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뒤에 딱 보면 또 나와 있잖아요. 모든 부자들이 따르는 공식. 이러면서 부는 가치 더하기 공정한 교환. 거기다가 곱하기 레버리지까지. 요 세 가지는 결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항상 부자들은 생각을 한다. 나의 가치가 되는 부분이 뭔가? 이 가치가 공정한 거래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너무 많이 돈을 부풀려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 가치에 비해서 너무 이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상품이 거래되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이 가치와 이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레버리지를 높여갈 수 있는가. 내 소득 창출이 곱하기 10배, 100배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까지 한 판에 본다는 거지. 성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지금 부를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이걸 한 판에 그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성희 대표님도 그렇고 김승호 회장님, 케리 제가 끝그림을 보라 하잖아요. 그 끝그림 판 안에 이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오늘 맵을 조금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끝그림을 가지고 이런 지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거였어요. 어제 이거 책 읽으면서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파트가. 그러니까 내용은 작은데 할 게 참 나에게 주어진 게 참 많구나. 내가 생각해야 될 게 참 많구나. 나의 끝그림을 가져가기 위해서 더 빨리, 더 많이, 그 다음에 더 똑똑하게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챕터였습니다. 이 두 파트가. 저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미선 대표님. 네,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윤정 대표님을 존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나. 한결같은 지속하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아이고, 나는 오늘 아침에 정말, 아, 그냥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185쪽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 저자가 말해놓은 거 이거 아니겠어요? 185페이지 하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다 맞아요. 건강해야 되고, 예, 저는 네. 진짜 건강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진짜 그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계시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냥, 어? 침대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침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 상황을 지금 몇 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중요성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중요하죠. 가족이 없으면 저는 그때 한번 제가 하루 금식하고 저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면 죽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싶기도 했다가 제가 한번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아, 사람 죽는 게 이렇게 쉬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가족이 없다면 삶에 대한 끈을 훨씬 더 빨리 놓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아, 우리 딸들이 빨리 결혼하면 또 새 식구가 들어오잖아요. 사위도 들어오고. 또 결혼하면 이제 자녀도 출산할 텐데 도대체 어떤 아이가 우리에게 또 가족으로 올까 봐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또 그 기대감으로 이제 살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그냥 굶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죽는 게 이렇게 싫다면. 하여튼, 이제 가족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행복한 꿈을 꾸게 되잖아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부가 중요하고, 이 건강과 가족이 또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부가 필요하고, 자유로워야 되겠고, 또 행복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려면은 또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성을 화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끊임없이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과
성공하고 성장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내 옆에 오지. 성공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 옆에 어느 누가 붙으려고 하겠어요.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밥 사준다고 한 사람한테 고마워 이러면서 즐겁게 밥을 얻어먹지. 밥 사줘 이제 이러면은 물론 내가 밥을 사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86쪽에 질문에 답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무슨 일을 하면서 보내나? 학원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이제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외부의 압력이 전혀 없다면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잠자고 드라마 보고 그런 거 하고 싶네요. 집, 사무실, 자동차 등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나 저는 채우는 것보다는 비우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조금 뭔가 있으면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비우자, 비우자. 정리정돈 못하니까 비우자.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편하게 부자 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 편하게 부자 되기, 일하지 않고 부자 되기. 로또 맞아서 부자 되기 이런 거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성실하고 순하고 예쁜 공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인정하시잖아요.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결과가 이미 나타났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미 나타난 결과는 결국에 학원장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걸어서 돌아서 이제 작년에 2023년에 제가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2023년에 결국은 학원장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지금 이미 되어진 결과로는 결혼을 했고 출산을 했습니다. 예,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제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87쪽에 질문에 답을 적어봤어요. 당신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에 이바지하고 싶은가? 나도 부자, 너도 부자, 이런 목적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당신보다 더 오래 남을 삶의 비전은 부자되게 끌어주기 아니겠어요? 예. 비전은 왜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인생은 순환이기 때문에 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을 돕겠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서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순환하기 때문에 나에게 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3년, 5년, 10년, 25년, 50년 후는 어떤 모습인가? 저는 지금 50살이잖아요. 50년 후에는 100살인데, 저는 50년 후에도 지금 우리 MMC 멤버들과 함께 건강하고 유쾌하고 아름답고 당당한 100세 할머니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100세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 운동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운동을 못해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재밌어지고 또 목표도 생기더라고요. 정말 올해는 꼭 번지 피트니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영상도 계속 보면서 너무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생각해요. 번지 피트니스 가가지고 재미있게 운동하는 모습들을 상상하는데 50년 후에도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유쾌한 사람으로. 정말 그 사이토 이토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이제 이제 웃겨주니까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대화를 할 때 너무 이제 잘 웃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면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갑을 열어서 밥을 많이 사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윤정 대표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요약 잘해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대표님은 한 가지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유쾌하게 해주시는 거. 아, 그래요? 저 때문에 약간 이렇게 백살 때도 하시나요? 그러실 것 같은데, 느낌이. 감사합니다. 근데 모이면, 백살 때 생각하면 너무 재밌다. 요 줌화면에 또 보는 거예요. 음, 너무 네. 재밌겠다. 그 상상이 또 재밌구만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핵심 결과를 영역을 하든, 뭐 소득 창출 업무를 하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끝그림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만들지. 맞죠? 그러니까 비전을 작성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전은 대부분 장기적인 비전 한 5년을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책에 봐보면, 뭐, 몇 세에 나 한윤정은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뭐 세계의 가치를 가지고 뭐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전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쓰기는 써놨어요. 극하고 사명도 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가지고 나의 가치들 있죠. 뭐뭐를 가지고 어떻게 돕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나의 사명인 거예요. 이 땅에 지구라는 별에 지구복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를 돕기 위해 나는 존재한다. 이게 사명문의 그거더라고요. 나 한윤정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전은 뭐 5년 뒤에 내 나이를 적고 나 한윤정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내 가치를 가지고 뭐를 했다. 이렇게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만의 사명이나 비전문들은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는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그거를 이제 쓰라 하잖아요, 다. 한 세 줄이면 세 줄, 한 줄로 쭉 쓰라 하잖아요. 한 줄, 뭐뭐는, 뭐뭐 다. 이렇게. 한 줄로 써가지고 계속, 여기도 보면 일어날 때, 잠잘 때 두 번씩 이걸 하잖아요. 비전문의는 가치문의, 자기 가치든 이렇게 해보면 된다면서. 그게 있어야지 뭐 핵심 결과 영역이라든 이런 부분도 영역별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론모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치인 것 같아요. 가치. 나의 가치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묻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미선 대표님은 훌륭하세요. 웃음을 주시잖아. 유머를 주시잖아. 항상 즐겁게 해주시잖아. 감사합니다. 네. 미선 대표님, 왜 오늘 왜 저부터 해요? 먼저 들어오셨잖아요. 하세요. 깜짝 놀랐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어차피 여기 내용은 조금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 창출 업무, 뭐 핵심 평가 지표 이럴 때는 지금 현재 회사를 또 생각하면서 막 하게 되고, 또 앞에 같이 일하면 또 내가 꿈꾸는 걸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일단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해보면 저도 결국은 비슷한 내용으로 가고 있던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시간 뭐를 하고 보내냐 하면 책 읽고 걷고 일하고, 이게 이제 거의 다거든요. 생각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압력이 전혀 없다면 하루 종일 뭘 하고 싶은가? 저는 하루 종일 그냥 편안하게 책 보고 싶어요. 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시간 구애도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집, 사무실, 자동차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나가 그냥 좋은 에너지로 채우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 제가 계속 떠오르는 단어는 자유거든요. 진정한 자유롭고 싶으니까 시간적인 자유, 뭐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뭐 경제적인 자유, 모든 것들이 좀 자유롭고 싶다 이런 게 계속 그 단어가 떠오르고,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나? 그냥 편안한 사람? 이렇게 좀 기억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 보니까 그냥 가정주부에서 걔도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 그 작년에 미비하지만 작가가 되었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는, 강사. 제가 이제 강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인데, 진짜 행복한 부자. 제가 요즘에 차인표 시내라 막 빠져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션하고 차인표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차인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션이 하는 기부 천사잖아요, 션도. 근데 거기에 차인표가 기부를
그때 뭐 10,000원의 행복인가 하면서 1억을 기부를 했다는데 차인표는 그걸 기억을 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어? 막 이 정도로 기억을 못하고, 그게 진정한 기분 아닌가 싶고, 그 사람한테 20년 전에 그 1억은 어떤 가치일까? 나하고 다른가? 막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생각이나 삶에 이렇게, 특히 차인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보통은 뭔가 선을 행하면,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인간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냥 나는 느 정도의 이 베이스가 깔리면 저런 게 발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사명, 사실 뭐 이렇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기독교가 조금 더 그런 게 많던데 사명, 비전, 그다음에 나의 달란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계속 그런 질문을 해보거든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뭘 하라고? 뭐를 주려고 하는, 나는 잘하는 게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막 고민을 해보면 아직 뭐다 이렇게 탁 이렇게 A는 B다 이렇게는 안 나왔는데 항상 보면 그냥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을 때 일단 기쁘고 또 돕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돈이 따라오는 거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고 내가 또 살아온 삶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에 이바지하고 싶은가 이러니까 좀 어렵긴 하던데 저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려면 마인드가 단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몸이 또 육체가 건강해야 이 영혼도 같이 건강하니까 그런 것에 내가 뭔가 할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깊이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전이 왜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삶의 방향의 이정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전에는 저는 정말 좀 방황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 3, 40년 되게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서야 조금 이정표를 찾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3년, 5년, 25년, 50년 저는 정말 우아하고 자유로운 노인이 되고 싶거든요. 늘 꿈꾸는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보면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았고 잘 따르고 간 사람. 그러니까 그런 묘비명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이치에 잘 순응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때는 저는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희선 대표님, 그거를 가지고 하나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더 많이 이렇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저의 사명문은 지금은 뭐냐면, 지금 제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한윤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그러니까 소통과 믿음과 기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지금 그거거든, 제 사명은. 그런 식으로 문장을 짜놓으시면 이게 제일 처음엔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고 그다음 비전 같은 경우에는 나 한윤정은 교육 사업 분야에서 경청과 소통을 활용해서 전 세계 144개의 학교를 설립했다. 이게 저희 비전이에요. 지금 이제 이거는 점점 나아가지겠죠. 이렇게 발전을 하고 나의 생각과 가치가 이제 바뀌면은 그런데 지금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테두리 안에서 사온 사명감하고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다음에 여기가 첨가되고 요거보다 내가 지금은 요거에 더 집중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바꿔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한 줄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질문 지금 다 잘하셨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 문장을 만들어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지금 쭉 제기 잘하셨잖아요. 미선 대표님도 그렇고 희선 대표님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최희선은 또 김미선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끝나는 그런 한 음, 문장.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막연하잖아요. 지금 막 답만 음. 막 이렇게 하면 막연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 문장을 만드는 게
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수미 대표님. 이게 핸드폰이어가지고. 저는 이 챕터를 잠깐 봤을 때, 그냥 요즘 저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요즘 가장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계속 저는 그냥 저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 내가, 내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어,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계속 그 사람들과 따뜻한 온기, 교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내 안에 그런 따뜻함이나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잘 알고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계속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책도 읽고, 독서 모임도 하고, 음. 일기도 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감사 일기도 쓰고, 계속 그런 작업을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좀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외부 압력이 없다면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냥 저는 일상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요. 내가 산책을 하고 싶을 때 산책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싶을 때 커피숍에 가서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내가 책을 읽고 싶을 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책을 읽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집이나 이런 공간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가? 저는 딱히 공간을 뭘 채우고 싶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테리어를 뭘 좋아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계속 저를 들여다보고 내가 나한테 채워야 될 게 뭐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계속 저한테 물음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20대 때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한테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돌아오는 피드백이 또 되게 편안한 사람이야. 라는 피드백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제 자신한테 편안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알게 모르게 예민한 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되게 예민해. 막 그 어떤 외부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반응이나 인간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섬세하고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저를 봤을 때여서, 나는 꼭 되게 무던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예민하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한테 그거를 조금 더, 음,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처나 이런 것들을 쉽게 캐치를 하니까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 싫고 상처가 될 것 같은 거를 저는 미리 그거를 약간 좀 차단을 한다거나 내가 배려를 한다던가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어떤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미지수고 계속 해가는 과정이라서 뭔가 결과가 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을 조금 깊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도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 오늘의 타이틀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똑똑하게 부를 창출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혼자는 힘들 것 같아요. 항상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고, 항상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지. 그래도 좀 더 빨리, 그래도 좀 더 많이, 그래도 좀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거는 길은 우리는 정해져 이게 같은 방향성은 저는 똑같다고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 방향성이 있는데 이게 누가 이렇게 몇 바퀴를 둘러가냐 그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기다려주고 같이 가고 요런 식으로 가면 그 끝그림은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수미 대표님은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내면 작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폭발적으로 나오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눔도 해주시고 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숙 대표님,
오랜만에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얼굴도 한번 보고.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던 게, 나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없고 싶은 상태. 그 상태로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늘 그 생각이라는 것을 무서워하는 건가? 아니면 싫어하는 건가? 안 하려고 하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대부분 시간을 무슨 일을 하면서 보내나 하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그냥 멍 때리고 있다 보니까, 내 자려고 하고 계속 깔아지고 이제 이러니까 테레비 보려고 하고 책이 사실은 이게 잡아볼까 생각을 했는데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 근본적으로 건강을 해야 일단 책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내면이 이게 에너지가 올라와야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감기가 걸리고 이러면서 이제 입맛도 없고 이러니까 안 먹어지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지를 알 정도로 이게 그래서 약간 우울감이 좀 있고 이러니까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구나. 게으러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 최고라 생각을 하고, 이게 건강도 먹어야 되니까 좀 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 집, 사무실, 자동차 등 공간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나. 근데 이제는 비워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우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집 내 방에는 꽈득꽈득 차 있는데, 하나라도 비울 수 있는, 하루에 하나라도 비울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보고 싶고요. 계속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 네, 계속 생각나는 것은 최근에 내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생각나는 거는 자유로움,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런 거. 어떤 자유가, 그런데 그 자유로움에 내가 그 자유로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어떤 상태가 자유로운 건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냥 앉아 있다고 자유로운가? 뭐 어떤 하여튼 내가 그 상태, 이에 대한 정의가 아직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자인 상태, 행복한 상태, 뭐 이런 어떤 상태를 내가 정의를 잘 못 내리고 있구나. 예,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서 나한테, 이런 상태는 행복한 거야. 이런 상태는 뭐 기쁜 거야. 이런 걸 내 머릿속에 잠재의식에 심어주는 공부를 좀 해야, 공부라면 좀 그런데 심어주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어느 부분의 결과가 이미 나타나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데, 인생의 어느 부분의 결과가 나타났다기보다는 이제는 55세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의 어떤 액션을, 화려한 액션을 가지고 해서 결과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제 잔잔하게 내 그 일상에 대한 어떤, 뭐랄까, 행복이라면 행복, 뭐 하여튼 꾸준함, 계속 꾸준하게 내 일상이 유지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좀 하게 됐어요. 결과라기보다는 이제는 직장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 직장을 그만큼 다녔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이제 접어들고 내 시간을 얼마큼 내 남은 그런 걸 얼마나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되고요. 그럼 다른 사람을 돕고 당신보다 더 오래 남을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지금은 사실 저는 그 봉사활동도 많이 안 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도움으로써 나한테 행복을 찾는 그건 사실 저는 못 느껴봤어요. 잘 못 느꼈어요. 그냥 억지로 봉사활동에 내가 직장에 담겨 있으면서 그 한 일원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했지. 내가 정말 가고 싶어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는 봉사활동 한 적이 별로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제 여유로워지면 봉사활동도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창출되는 기쁨이나 그 땀 흘리고 나서의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포만감, 그다음 행복감, 그다음 그 사람들하고 웃고 있을 때에 내가 행복해 하는구나 하는 이런 걸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를 기억한 사람은 나를 겪어본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느냐는 사실은 저는 별로 관심이 옛날부터 없었어요. 자기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제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됐으면 좋겠고, 아, 저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구나. 그런 모든 생활이나 이런 데서, 아, 바른 사람이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로 기억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생각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나는 저런 부분에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또 한 번 더,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또 스스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생각 자체도 하기 싫잖아요. 진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진짜 맞고. 그다음에 저는 막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기 싫은 경우가 딱 그거예요. 자꾸 내 이 생각을 하면 내가 미래가 딱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려지는 거. 그런 거 할 때는 전 생각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대부분 그냥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게 자꾸 그 미래가 자꾸 그려지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을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금 현재 자꾸 보려고 하는 그걸로 지금 계속 바꾸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생각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짐작해서 나오는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집중하면 그거는 반드시 달라질 거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책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수 대표님 진짜 건강하셔야 됩니다. 몸 건강.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혜정 대표님이 7시부터 내가 애들 그걸 준비한다는 걸 깜빡 오늘 했어요. 혜정 대표님 혹시 가능하세요? 아, 네. 아, 그리고 잠깐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하는데 미리 한다는 걸 제가 깜빡을 해가지고. 해도 돼? 응. 아, 네. 그, 저 짧게 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최고나이치입니다. 네. 이 챕터들의 질문들을 다 질문서를 이제 작성해 봤고요. 네, 윤정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이제 비전문, 사명문, 저도 한번 적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꼭 적어가지고 이제 비전이랑 사명문 항상 외우고 다니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장에서 제일 저한테 생각했던 게, 뭐, 당신이 바라는 3년, 5년, 10년, 25년, 5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가 아니라 그냥, 네, 해봤는데, 3년 후에는 제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센터장, 걷기 강사. 5년 후에는, 어, 체인 3호점을 가진 장, 그 다음 기업체 강사,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6층 건물의 건물주의자 센터장, 지역 대표 강사, 그 다음에 25년 후에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아서 그냥 크루즈 여행 가면서 평화롭고 여유롭게 사는 거. 그 다음에 50년 후에는 안녕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의 장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 이 책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성공하고자 한다면 탁월해져라. 이 세상이 제공하는 가장 최상의 것을 원한다면 너 또한 세상의 최상의 너를 제공하라. 이 책을 보면서 항상 이 문구가 자꾸 생각이 나고 되뇌어지고, 예,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정 대표님. 짧지만 팩트 있는
네, 나눔이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50년 뒤 왜요? 같이 있어야지. 그때 돼봤자 100살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저는 길게 사는 게 두려운가 봐요. 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어, 마냥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가지고, 전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끝이라는 거는 전 생각을 잘 안 해봐가지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저는 계속 살 것 같은데. 저 의료기기가 75세에서 80세 사이에서 안녕, 즐겁게. 아니에요. 100세는 넘는다 그랬어요. 모든 책에서. 100세는 이제 다 넘는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돼요. 행복한.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나눠주고. 나눠줄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나눠주려면.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제 그 아침에 그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거 말하고 싶다 하는 게 되게 음, 많았는데, 제가 꼭 캠핑을 가면 같은 공간에서 그 시간에 영어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이어폰을 끼고 혼자 들어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내용도 우리 대표님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서, 와, 진짜, 그래도 이 방에 있으신 분들은 참 깨어있고, 뭔가, 더 나은 삶, 더 행복하기 위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삶을 살면서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아침 더 응원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 책 내용의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자신의 감정을, 아까 수미 대표님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 많이 집중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요즘 그런 거에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진짜 나를 모르고 어처구니 없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내가 계속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를 알고 가는 게 이 세상에 여행을 지금 나온 나그네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이 보이는 세계는 저기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 감정을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이제 제가 캠프파이어 불을 하나 보냈잖아요. 그 불을 딱 쬐면서 이런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 감정이, 그 불이라고 생각할 때 그 감정을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버리겠죠, 나의 감정이.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그 불을 쬐었을 때 행복함, 따뜻함, 그게 내 감정이지 않을까. 저는 불멍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따스함을, 이 온기를 내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전하여 주며 살고 싶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닉네임이 스마일맘이잖아요. 우리 이상희 대표님이 늘 웃음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마일맘, 결국은 우리 인생은 스마일하고 가고 싶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결국은 잘 배우고 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리고 윤정 대표님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이거든요. 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낡은 옷으로 영원히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 아까 연숙 대표님이 저는 그렇게 별로 기억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이 사람 평생 기억할 것 같죠? 1, 2년 안에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돌아가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잊어버려요. 사람은 진짜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저를 기억해 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도 우리 집안에 뭐를 채우고 싶냐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자꾸 흔적을 남기지 말자. 우리 애들 키울 때도 항상 하는 말이 얘들아, 우리는 우리의 흔적을 남기지 말자. 항상 저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남기고 싶은 것도 없고 집안도 채우고 싶은 것보다는 아까 미선 대표님처럼 저도 비우는 거, 비우기를 하다 보니까 막 있는 책도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우는 거를 늘 아침에 뭐를 하다가 현관에다 버릴 거를 갖다 놔요. 오늘은 뭐 버리지? 하고 이제 뭐 부엌에서 쓰는 거나 뭐나 그런 거를 현관에다 딱 갖다 놔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참 큰 선물이라 생각해요. 또 특히 이렇게 걷기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저보다 더 적극적이라서, 제 짧은 다리가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또 우리 신랑이 건강해졌다고 하니 또 제가 같이 또 걸어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는 나이 많은 먹은 할머니가 되어도, 여행을 하고 싶고요. 낯선 곳에 가보고 싶고요.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소통하고 싶고요. 근데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윤정 대표님이 시키는 영어를 성실히 하고 영어 실력을 키워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가진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순 대표님. 그건 뭐지? 인순 대표님의 사명이고, 뭐, 비전이죠. 건강한 건강함을 소통을 통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전 세계적으로 가가지고, 그거를,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뭐, 사명이고, 비전인 거죠. 뭐, 근사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가진 가치를 가지고 그냥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수 대표님. 네, 영숙 대표님. 영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또 이 아침에 우리 대표님들 통해서 삶의 지혜도 배우고 너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멋있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저도 정리하면서 그렇게 감탄하는 정말 삶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3박 4일 지인들하고 같이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아까 그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다 연령대가 달라요. 제가 십몇 년 전에 근무했던 그 사람들을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또 제주도를 가게 됐거든요. 이제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한 달 살기를 제주도에서 직장을 휴직을 하고 한 달 살기 하니까 같이 이제 가서 편하게 여행도 하고 재밌게 막 아무 그뭐 없이 웃고 이러고 왔는데 음, 정말 우리의 삶이 유한한데 어떤 선생님이 올해 딱 40이 되는데 그 선생님이 결혼을 안 했는데 하는 말이 예전에 내가 생각할 때는 나 40살까지만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올해가 딱 그 해인데 정말 그런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또 직장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올해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또 한 달 살기, 2달 살기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아무 제한이 없다면 어떤 걸 하고 싶지? 이게 이제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래 책 읽고 운동하고 가장 기본적인 걸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왔어요. 그다음에 거기 한 달 살기 갔던 그 지인도 몸이 아프거나 하진 않는데 자기의 어떤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내려놓고 그래서 한 게 뭐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소소하게 운동하는 습관 내가 이거 하나 갖는 거 이걸 목표로 잡아서 이렇게 이 여정들을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직 휴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루틴을 계속해서 장착해서 갈 거다. 그래서 참 다 멋있었고 이렇게 나도 이제 뭔가를 내 장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으며 또 너무 나눠주신 지혜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음, 얻어갑니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숙 대표님.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일정하게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오늘 아침에 김승호 회장의 사자마기를 딱 읽는데 거기 딱 나왔더라고요. 10%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끈기, 꾸준함,
그게 없으면 그 10% 안에 들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린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4, 5년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10% 안에 들 수 있다니까요.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더 많이, 더 빨리,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건 정말 크루가 중요하구나. 모임이 중요하구나.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네, 상희 대표님. 오늘은 좀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오셨네요. 네, 그 라이브 보다가 올려다가 체포 되는 거를 라이브 봐야 되는데 이 영상이 안 올라와. 최고의 드라마 지금 진짜로. 겹쳐지는데 영상이 안 올라와.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올라오겠습니다. 네, 저희 보면은, 저도 이제 건강이 올해 작년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걷기 하면서 이제 한 40일 넘게 계속 매일 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한 2년, 2, 3년 전에도 산에 2시간 동안 이렇게 걷고 와도 다리가 안 아팠는데, 지난번에 이게 매일 3시간 걷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종아리 그쪽이. 그래서 내가 걸어서 안 아픈 거였는데, 걸어서 그런가 하는데, 캠프 갔다 와서, 캠프에서 계속 이렇게 보드 타고 이렇게 팔로 저었거든요, 다리를 안 쓰고. 근데 저는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 똑같은 부위가. 이거, 걸어서 다리를 써서 아픈 게 아니구나 싶어갖고, 이제, 척추 이쪽 등 근육이 약하면 아프잖아요, 몸이 다. 신경이 눌려서 그건가 보다 해서 지금 이제 다시 역기를 이렇게 들고 스쿼트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역기 들고 하루 들었다니까 너무 또 몸이 너무 안 되다니까 하니까 무겁더라서 어제 쉬긴 했는데 그거 들고 이틀 걸었잖아요.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을 때 등에 힘을 쫙 주고 걸어요. 이렇게. 그래야 근육이 그것 때문에 좀 아팠나 보다 싶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건강이 중요한 게 걸었는데 계속, 1시간씩 계속 걸었는데 막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진짜로. 왜, 몸이 계속 아프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매일 1시간씩 걷고 운동을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우울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진짜 건강을 중요해야겠다, 진짜. 마음이, 이제,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몸이 건강해야 막 뛰지. 그래서, 일주일 쉬고, 어떻게 다시 했더니 막 날아갈 것 같은 거. 그래서 씨부리기 하는데 막 나. 그래서 이 몸을 먼저 일찌감치 몸을 건강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대부분의 시간을 나는 이거 어떻게 보내냐면 유튜브를 보고 이제 뭔가 좀 실질적으로 배워보려고. 그러니까 AI 뭐 챗 GPT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챗 GPT 4.5로 하면 마케팅 전략도 짜주고 대본도 짜주고 마케팅 광고를 어떻게 해서 대본도 짜주고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래서 내가 상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그 사람 말로는 AI를 자기 컨설팅으로 물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으면서 계속 답변해주면 컨설팅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이거를 배워야겠다도 AI랑 이거 그래서 요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튜브처럼 실제로 조금씩 해서 바로 한 달 정도 이렇게 뭐 이제 그걸로 만들면은 광고를 쓰고 그러니까 만드는 전략 기술만 요령만 알면은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키워드 찾고 어제 보니까 챗 GPT로 내가 블로그 쓴 거 네이버 검색 1위로 만들어줘. 그럼 그것도 챗 GPT가 막 키워드 막 맞춰갖고 1위로 탁 띄워주더라고요. 네이버 검색 1위로 막 그런 것도 있더라 싶어서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좀 배워가겠다 생각했고요. 또 외부 압력 이런 압력 내가 이런 스트레스가 없으면 뭐라고 싶냐. 그러니까 몸이 좋으면 옛날처럼 운동을 한 2시간씩 하고 옛날 30대까지 운동 2시간 했거든요. 거의 강가도 자전거 타고 걷고. 근데 요즘은 한 30분 하는데 지치고 막 몸이 아프니까, 몸이 좋으면은, 이렇게 장애가 없으니까 운동을 한 2시간씩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집에 뭐 채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딱히. 뭐 수집하는 것도 없고, 딱히 채우는 거 없고, 어떤 사람이냐는, 좀 생각하기가 귀찮아, 이제. 나이가 50이 넘는데 아직도 이러면 생각해야 되나 싶어. 그냥 우리 집 개처럼 살래. 우리 집 개는 이미 자기가 개인 줄 모르고 살아요. 자기는 왜 밖에 못 나가는지 애들은 데리고 나가면서
자기는 왜 못 나고 집에 있어야지 불만이 없어. 자기는 이게 몸에 줄 채우고 가야 되는지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지 자기가 개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개처럼 살려고 나 우리 위니를 보면서 너처럼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결과 이거는 뭐 이만큼 뭐 그 집도 있고 옛날에 그 유닉 같은 데 살다가 3층에 살다가 옛날 나중에 1층짜리 땅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뭐 옛날 집이지만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이 집에 이렇게 살고 오래 살고 있는 것도 이거 살면서 거의 돈을 많이 절약하는 것 같아요. 렌트비보다는 훨씬 적게 내니까. 그래서 이 집에 감사하면서 땅이 있는 집에 감사하고 이제 뭐 아까 윤정님 말씀하신 그 비전 끝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토니 로빈스 그 사람 유튜브 보고 딱 내가 되고 싶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뭐 오프라도 보고 나 저런 방송국 하나 만들어서 저렇게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아니면 트럼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방송 쇼 좀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했는데 토니 로빈스 보면서 딱 저렇게 이게 방송을 해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게, 그게 생각해보면 저의 과거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아요. 나는 어렸을 때나 가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한 사람도 있었으면,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금방 잘 됐을 텐데. 그래서, 어디 보면은, 아직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과거의 나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서, 어린애들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것도, 그, 구석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교회 가끔 좋게 사니까 부모들이 잘 오는데 한국에서는 교회 이제 안 오는 부모들 있잖아요. 애들이 그 애들한테 조금 더 챙겨주고 뭐 이런 거는 내가 어렸을 때 나한테 보상하는 거잖아 생각해서 저의 끝게임은 이제 토니 라빈스처럼 일은 이제 돈을 벌고 저는 이제 방송하고 방방 뛰면서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희 대표님, 그 걸을 때 아프신 거, 그 아까 등 근육이 막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등 근육 하니까 좀 나아졌다 그러니까 그게 최고 근본 원인은 자세거든요. 분명히 걸으실 때 자세가 바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세가 바르지 않게 걸으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유념하게 그러니까 등이 그렇다니까 가슴을 이렇게 펴고 제가 항상 어깨 내리라고 했잖아요. 이 자세 진짜 중요하거든요. 응, 응. 그리고 아까 걔처럼 충실하게 제가 막 웃긴 했는데 이하영 대표님 있죠. 그분이 얘기하거든요. 걔처럼 충실하게 살으라고. 걔는 걔 밥을 먹을 때 절대로 자기 그거를 안 건드리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그 순간에 집중하면서 즐기라고 얘기하면서 걔처럼 충실하게 이런 말 했거든요. 그 이하영 대표님이 생각나서 제가 한마디 마이크를 좀 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토니 라빈스도 그 과거에 자기한테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이 그만큼 누가 나한테 이렇게를 해줬으면 나는 정말 성공했을 텐데 그 마인드로 지금 한다 하잖아요. 지금은 뭐 사업가지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막 하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그 목표는 그거였었잖아요. 그 오프라 윈프리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불우했던 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 나눠주려고 지금 오프라 윈프리도 그렇게 되니까 저절로 오는 것처럼 상희 대표님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한테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누구 한 명이라도 들으면 좋잖아요. 그 가문,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상희 대표님 보면. 지금 그렇게 그 기반을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토니 라빈스가 막 억대를 받고 있다는 그 뭐지? 그 누구지? 켈 제장님이 토니 라빈스가 그거잖아요. 롤모델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토니 라빈스 하는 데마다 가신대요. 근데 그분은 기본 7박을 하니까, 일단 7박 8일 정도를 하니까 토니 라빈스는 뭐, 처음에는 뭐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대가 들어간대요. 그거를, 강연을. 근데
완전 솔드아웃이 엄청 빨리 된다면서 그러시더라고. 또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엄청난 막 투자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인 거잖아요. 켈리스 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분에 대한 영감을 가져오는 거라서. 근데 지금 상희 대표님은 아무런 그거 없이 나누어 계시니까 저는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잘 받아 먹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저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상희 대표님 받은 것만큼. 네, 고맙습니다. 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연숙 대표님, 연길 대표님은 출근하신다고 나가셨나 봐요. 사진을 찍읍시다. 수미 대표님도 준비하시나 보다. 네,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나눔 해주셔가지고, 진짜 자신의 가치나 이런 걸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money인데 뭐 돈 얘기는 안 하잖아요. 돈 얘기는.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야지. 그냥 이거 진짜 돈은 수단인 것 같아요, 수단. 음.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성만 정확하게 있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애들. 그렇게 생각해보는 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상희 대표님은 줌 끄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